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색각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배우긴 했었는데, 조명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명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국가고시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법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조명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제 직접이랑 간접,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직접 조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를 직접적으로 거기에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을 하고 조명은 그쪽에, 관찰하는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고, 간접은 뭐 내가 관찰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조명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이 간접 조명법들은 주로 이제 뭐 신세혈관 아니면 혼탁 이런 것처럼, 뭐 여기 자체에서 침전물이 있는지나 뭐 이렇게 혼탁이 되어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직접 조명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혼탁된 정도를 보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직접 조명법을 조금 알아볼 건데, 일단 지우고 다시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직접 조명법 중에서도 확산 조명법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빛을 확산돼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조명을.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율 자체는 한 6에서 10배율 정도 되고요. 말 그대로 확산, 빛이 확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눈을 관찰을 할 거고, 그리고 넓은 빔이나 넓은 시야를 가진다. 그리고 배율 자체도 낮겠죠. 전체적인 걸 볼 거니까. 그래서 뭐 안검, 속눈썹, 그러니까 이 각막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속눈썹, 아니면 결막, 각막, 아니면 곡막, 홍채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 확산 조명법입니다. 그래서 확산 조명법은 이제 뭐 저배율이고, 정리하면 넓은 빔, 저배율이니까 넓은 빔을 사용할 거고, 전반적인 눈을 관찰할 수 있는 조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직접 조명법,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빔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계와 조명계가 같은 지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직접 조명법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저배율도 있을 거고 고배율도 있을 거고, 그 광원 그 조명 방법에 따라서 이 직접 조명법도 여러 개로 나뉘어질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직접 조명법은 10배율에서 40배율까지, 그러니까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조명법 중 하나인 광학전 단편, 요거는 굉장히 빔이 적어요. 빛 자체가 좁은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빛띠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 요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는 조명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하면은 약간 그 각막이든 이런 거에 단면을 관찰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각막의 두께, 아니면은 실질에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 각막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께, 아니면은 단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이 뒤쪽으로 방수 쪽으로 이제 입사를 시키면 방수 내에 있는 부유물도 볼 수 있고,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조명법 중에 광학적 단편은 이제 단면을 관찰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각막의 두께나 횡단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수 쪽으로 조명을 하면 방수 내에 있는 부유물,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수정체가 어떻게 되는지, 백내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직접 조명법 중에 두 번째, 평행 육면체.
요것도 비슷해요. 이제 광학적 단편이랑 좀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각막을 이렇게 옆면에서 봤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전후면 상태, 그리고 요것도 비슷해요. 각막 실질의 단면, 그리고 내피와 실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피팅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막을 옆에서 본 것처럼 횡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원추빔, 요거는 이렇게 원추처럼 나오는 빛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각막에 직접적으로 조명을 하는 느낌보다는, 각막보다는 앞방 쪽에 초점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안방에 가지고 있는 부유물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방수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떠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율이 한 16에서 25배율 정도 되고요. 이 직접 조명법으로는 이제 광학적 단편이든 평행육면체든 이거는 각막의 두께나 이렇게 단면을 본다고 하면, 이 원추빔은 방수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수, 안방, 전안방에 부유물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조명법입니다. 다음은 간전조법. 요거는 말 그대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에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접으로 이렇게 조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나 조명 시스템의 동일 지점에 초점을 맞지 않습니다. 관찰하는 지점이나 조명이 이렇게 조명을 위치하게 되는 그 지점이 서로 같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간접 조명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뭐 각막 상피의 수포, 아니면 상피의 침식,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동공 근처에 있는 근육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법 중에서 이 간접은, 직접은 이제 각막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면을 보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뭐 홍채나 각막 상피에 있는 수포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다고 한다면 뭐 동곡관략근, 이 테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조명법.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을 홍채에 넣는 겁니다. 그럼 홍채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에 직접적으로 빛을 넣는 게 아니라 홍채에 입사시키고 홍채에서 반사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사된 빛을 보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역조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조명법은 홍채로 빛을 입사시키고 홍채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생혈관이나 아니면 상피 부종, 아니면 미세 낭포, 액포, 아니면 수정체 혼탁, 이런 것처럼 이런 신생혈관이나 아니면 수정체가 혼탁되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조명을 하면은 잘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빛이 밝아서. 그래서 이 신생혈관이나 수정체 혼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역조명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면 반사법. 요거는 경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울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똑같이 반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각이 같은 거예요.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 그리고 빛의 위치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은 이렇게 반사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유일하게 눈물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피 세포층, 그러니까 유일한 따기보다는 이 경면 반사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각막 내피, 그리고 눈물막,
이렇게 내피 눈물막 이렇게 나오면 이 경면 반사는 내피 눈물막 이렇게 같이 해서 외워주세요. 경면 반사가 나오면 무조건 내피세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각막 내피에 있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조명법은 이제 경면 반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막산란. 요거는 빗을 이렇게 넣어서 쪽으로 넣어서 이 공막에서 막 산란되는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공막 쪽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각막 윤부 쪽에 조명을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각막의 불규칙성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각막 속에서 이게 반사가 되는 거니까 각막 반응이나 뭐 각막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관찰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공막산란은 각막의 불규칙성이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하게 외워주시면 아무래도 이 세극등은 조명법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명법들의 간단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뭐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거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 조명법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관찰할 수 있는 부위가 어떤 건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아깝지 않으니까 정말 열심히 이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시간은 없고 가장 큰 특징들만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고시 문제 한번 풀면서 이번 시간 맞추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19년도 안경상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3교시에 나오는 콘택트 렌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42번 문제. 이런 게 이제 조명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막 내피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조명법. 제가 아까 이제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막 내피세포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쉽게 요거는 경면 반사 조명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문제 풀이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역조명법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번 더. 역조명법은 뭐를 했었죠? 우리가 홍채에 빛을 넣고 거기서 반사된 빛을 사용해서 보는 거라서 요거는 신생혈관 혹은 뭐 수정체 홍탁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간접조명법. 간접조명법은 우리가 관찰하는 곳과 조명의 위치가 동일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걸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거는 뭐 홍채 병리 상태 혹은 뭐 동공관략근 테두리를 관찰할 때 각막 상태의 수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했었고, 확산조명법은 우리가 전반적인 눈을 관찰할 때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배율을 낮게 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눈을 관찰할 때 확산 조명을 쓴다 했었고, 공막산란은 우리가 각막 윤부 쪽에 조명을 해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전반사를 하면서 반사를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여서 이 각막의 불규칙성을 관찰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선 각막 내피였으니까 쉽게 경면반사 조명법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렌즈의 루즈한 피팅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진짜 많이 공부했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아마 굉장히 편하게 풀었을 거예요. 먼저 루즈한 피팅 상태라는 거는 뭐 플랫한 피팅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한 피팅 상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랫하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각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렌즈가 이런 식으로 평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막의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붙어 있지 않고 계속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가 불량했었고, 그래서 착용감이 많이 떨어진다. 자꾸 렌즈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착용감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면은 중심 잡기 불량, 중심 잡기가 불량하니까 착용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움직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tip한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눈을 깜빡인 직후에 시력이 좋았다가 다시 나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플랫한 피팅은 이 눈을 이렇게 위아래로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깜빡거리면 이 위쪽 눈꺼풀을 따라서 렌즈가 따라 올라가요. 렌즈가 위로. 그러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직후에는 렌즈가 따라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다가 그게 조금 내려와서 이제 각막 중심에, 그러니까 동공 중심에 딱 맞았을 때 시력이 좋아졌다가 다시 그 렌즈가 더 밑으로 떨어지면 잘 안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스팁은 눈 깜빡인 직후에 시력이 좋았다가 나빠지는데, 이 플랫한 피팅은 처음에 안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이 상 눈꺼풀에 따라서 플랫한 피팅 상태가 올라가서 렌즈가 동공 중심보다 위에 있다가 그게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시력이 좋아졌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시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이제 루즈한 피팅 상태의 특징인데, 렌즈가 각막 중심에 잘 위치한다. 아니죠. 중심 잡기가 불량하다 했었습니다. 눈 깜빡인 직후에 시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깜빡거리면 윗 눈꺼풀 때문에 렌즈가 위로 올라가서 처음에 불량하다가 일시적으로 흐려졌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흐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푸시업 검사에서 렌즈의 움직임은 없다가 아니라 많다죠. 이 푸시업 테스트가 이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렌즈, 그러니까 이 아래 눈꺼풀을 올려서 렌즈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거를 관찰하는 건데, 플랫한 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푸시업 테스트를 하면 렌즈 움직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에 의해 눌린 자국이 결막에 나타난다. 요것은 스티프한 특징이었죠. 뭐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스티프한 거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각막이 이렇게 눌려 있는 자국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번, 눈을 깜빡일 때 렌즈의 움직임은 매우 많다.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다음은 44번. 이거는 이제 덧댐 굴절 검사에 대한 문제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검사값을 가진 피검자에게 S-3디옵터의 베이스 커브 7.8mm의 RGP 구명 콘택트 렌즈를 시험 착용시켰다. 예상되는 덧댐 굴절 검사값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덧댐 굴절 검사값은 아직 미교정된 이 사람의 눈의 값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균쟁된 눈을 어떻게 교정을 해줘야겠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안경 교정 굴절력이 S-3.0 디옵터, C-0.75 디옵터의 AX 180입니다. 그리고 K 리딩 각막을 봤을 때 180에서 7.8mm, 90에서 7.8mm.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각막란시가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80 경선에서의 굴절력과 90조에서 경선이 같은 굴절력을 가지고 곡률 반경도 같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콘택트 렌즈의 커브가 7.8mm래요. 그러면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반지름이 7.8mm, 곡률 반경이 7.8mm인데 이 각막도 지금 보면은 7.8mm예요. 그럼 두 개의
곡률 반경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눈물 렌즈는 어떤 효과를 낼까요? 렌즈가 플라노예요. 그러니까 0디옵터라는 거예요. 요건 이해가 됐죠? 우리가 눈물 렌즈 굉장히 많이 풀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곡률 반경이 더 이렇게 스팁하면 여기가 플러스 렌즈일 거고, 더 플랫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렌즈 효과일 텐데, 지금은 두 개가 곡률 반경이 같으니까 플라노 역할을 하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이걸로 교정을 해야 되는 눈이고, 이 사람은 각막난시가 없고 누행 렌즈 효과도 없습니다. 누행 렌즈 효과가 없다라는 건, 이 사람의 눈은 렌즈로 다 처방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42번, 43번 이런 문제에서 사실 10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이런 데서는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돼요. 일단 이걸로 교정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뭐 180도 방향이 3.0이 될 거고 여기가 3.75 이런 사람이겠죠. 이걸로 교정되는 사람일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금방 될 거고, 이걸로 교정되는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의 눈이 60디옵터가 정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63.75디옵터일 거고, 90도가 여기가 63디옵터이기 때문에 요런 렌즈를 써야 이 사람이 좋은 시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눈은 요게 될 겁니다. 90도가 63.75, 180도가 이제 63디옵터 이거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지우고 다시 풀어볼게요. 여기가 63.75였고 여기가 63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S-3디옵터의 RGP 렌즈를 착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60.75인 상태일 거고, 디옵터 여기는 60.00 디옵터인 눈의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미교정된 굴절력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0.75 디옵터가 더 들어가야겠죠. 그게 이제 덧댄 굴절 검사 값이니까 마이너스 0.75 디옵터 그리고 0.00 디옵터 이 렌즈를 꼈을 때 좋은 시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덧댄 굴절 검사 값이 되겠죠. 그러면 C-0.75에 0.75에 AX 18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사실 이 문제도 말 안 하고 그냥 풀었으면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 교정 굴절력으로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의 상태가 어떻구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커브랑 이 K 리딩 값으로 각막난시나 누행 렌즈 효과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거 렌즈를 착용했을 때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덧댄 굴절 검사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안경 구절력 값으로 이 사람의 눈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렌즈를 착용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는 누행 렌즈 효과랑 각막난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베이스 커브가 7.8이 아니라 7.9라고 한다면, 이건 예시예요. 베이스 커브가 7.9라고 한다면 각막이 여기가 7.8일 텐데 여기가 7.9니까 더 평평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누행 렌즈가 주변부가 더 두껍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 효과가 나올 건데 0.1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0.1mm에서는 우리가 0.5디옵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누행 렌즈는
0.5, 마이너스 0.50 디옵터의 렌즈 효과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렌즈를 마이너스 3.0 디옵터의 렌즈를 착용을 해도 이 누액 렌즈가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 눈에게 이 가는 그 값은 마이너스 3.50 디옵터가 될 거예요. 이 렌즈가 주는 3 디옵터가 눈에 효과를 주고 그 사이에 있는 누액 렌즈도 이 눈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7.8이었으니까 2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하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45번. RGP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때 해결 방안은 이 안에 있는 효과만큼 이 안에 있는 결과를 보였을 때 이 사람의 어떻게 뭐 이런 거죠. 스티프하냐 플랫하냐 이거를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볼게요. 안경 고정 굴절력은 마이너스 3.0, 시험 렌즈 굴절력은 마이너스 3.0. 근데 안경 착용할 때보다 흐리게 보인다고 함.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뭔가가 지금 좋지 않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줘도 돼요. 사실 여기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밑에 두 개에서 나오죠. 렌즈의 움직임이 적고 결막 충혈이 관찰됨. 사실은 우리가 진짜 문제를 잘 푸는 분들은 사실 렌즈의 움직임이 적고 결막 충혈이 관찰됨만 봐도 이 사람은 스티프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친절하게도 덧댄 굴절 검사값을 더 알려줬어요. 지금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덧댐 굴절 검사값이 마이너스 0.50 디옵터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안경 교정 굴절력이 마이너스 3.00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00 이 렌즈를 쓰면 교정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63 이런 눈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시험 렌즈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63 디옵터의 사람에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구면 마이너스 3 디옵터를 넣으면 60이 돼서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쵸? 요거는 누액 렌즈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누액 렌즈 효과만큼의 값이 더해지면서 여기에서 60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덧댐 지금 굴절 검사 값이 S-0.50 디옵터잖아요. 덧댐이 마이너스 0.50 디옵터니까 이 마이너스 3 디옵터의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그 위에다가 마이너스 0.50 디옵터를 더 갖다 대니까 이제야 선명하게 보여요 라고 말을 한 거니까 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0.50을 앞에 댄 마이너스 3.50 디옵터 마이너스 3.50 디옵터를 넣으니까 이제 선명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50 디옵터가 넣었을 때 선명하고 마이너스 3.50 디옵터를 넣었을 때 선명한 눈은 63.50일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은 63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63.50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원래 3.00 마이너스 3.00을 넣었을 때 좋은 시력이 나왔었는데 안경으로는 콘택트 렌즈를 썼을 때 마이너스 3.50을 넣고 마이너스 3.50을 넣었을 때 시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RGP 렌즈 즉 하드 렌즈 굴절력 더하기 아까 뭐라고 했죠?
누행 렌즈 효과만큼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졌을 때가 이제 이 눈에 영향을 주는 굴절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드 렌즈 굴절력이 마이너스 3.50인데 누행 렌즈가 플러스 0.50 디옵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마이너스 3 디옵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덧된 굴절 검사가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나왔다는 건 누행 렌즈가 플러스 0.50 디옵터만큼의 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덧된 굴절 검사 값의 역수가 누행 렌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지우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안경 렌즈 굴절력이 S-3.00 디옵터인데 아니 S-3.50 디옵터라고 놓을게요. 다시 이 사람의 안경 굴절력이 S-3.50 디옵터다. 근데 이 사람의 시험 렌즈가 S-3.00 디옵터를 썼어요. 그런데 덧댐이 S-0.50 디옵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피팅 상태가 안 좋아서 누행 렌즈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굴절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3.50 디옵터만큼 교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시험 렌즈가 3.0밖에 안 되니까 덧댐이 마이너스 0.50 디옵터를 더 해줘야 당연히 3.5가 들어가서 선명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행 렌즈 자체가 아예 효과를 플라노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혹은 이 누행 렌즈가 이 덧댐 굴절 검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워볼게요. 시험 렌즈가 마이너스 3.00 디옵터고 안경이 3.50이에요. 그럼 이 누행 렌즈가 마이너스 0.50 디옵터의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시험 렌즈에다가 누행 렌즈를 더한 게 이 사람의 미치는 굴절력 값이니까 이 사람은 시력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덧댄 굴절 검사가 굳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물론 피팅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렌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은 관찰이 되겠지만 시력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한 번 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막이 있고 시험 렌즈가 이렇게 같은 곡률 반경으로 있다라고 하면 누행 렌즈가 플라노이기 때문에 시험 렌즈 굴절력 값이 그대로 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누행 렌즈는 플라노니까. 근데 이 누행 렌즈가 플러스 값을 갖거나 마이너스 값을 갖으면 시험 렌즈 굴절력 값에다가 이 누행 렌즈 값을 더한 게 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덧댄 굴절 검사 값의 역수가 누행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곡률 반경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은 그냥 덧댄 굴절력 검사값의 역수를 누행 렌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또 맞는 문제도 있고 또 틀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맞을 수 있는 문제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사람은 스팁한 거니까 해결 방안을 해줄 거면 스팁한 거를 조금 플랫하게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곡률 반경을 증가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될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될 거고
이런 문제에서 이 덧댄 굴절 검사력 값으로 그냥 누행렌즈를 바로 추론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건 이 덧댄 굴절 검사 값은 내가 아직 교정이 덜 된 값이잖아요. 그 교정이 덜 된 이유가 누행 렌즈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냥 굴절력 자체가 부족해서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굴절력 자체가 부족해서 이 덧댄 굴절 검사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행 렌즈가 플라노일 때는 이 덧댄 굴절 검사 값은 그냥 굴절력 값이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45번 문제는 요런 힌트를 보면서 스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4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풀었고 문제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RGB 관리 용액 중에서 수분제의 기능이 뭐였죠? 일단 RGB 하드렌즈는 겉에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제는 이 소수성인 표면을 친수성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렌즈 표면의 친수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수분제의 기능이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수분제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이거는 외우면 좋다라고 했었죠. 메틸셀룰로스 그리고 폴리비닐 알코올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7번 풀어볼게요. 노안 교정을 위한 단한시 처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콘택트 렌즈가 이제 노안 교정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한시가 있었고 뭐 이중 초점 혹은 멀티포컬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이중 초점이나 멀티포컬이라는 건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굴절력이 그 렌즈에 들어가는 거고 이 단한시는 뭐였었죠? 단한시는 한쪽 눈에는 멀리 보는 굴절력을 넣는 거고 다른 쪽 눈에는 근용 굴절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멀리 보는 굴절력, 한쪽으로는 가까이 보는 굴절력을 넣는 처방 방법이 이 모노비전, 단한시였는데 우리가 어느 눈에 그럼 멀리 보는 걸 넣고 어느 눈에 가까이 보는 걸 넣느냐 우세한에 원용을 넣고 비우세한에 근용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안시 때도 굉장히 많이 배웠으니까 양안시의 최종 목적이 입체시였잖아요. 입체적으로 보려면 양쪽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단한시는 한쪽은 멀리 한쪽은 가까이 보는 그 눈이기 때문에 입체시가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양안시보다는 단한시가.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세한은 원용 그러면 여기가 우세한이 왼쪽이니까 왼쪽이 원용이고 오른쪽이 근용이 될 거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4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각막난시가 심한 눈에 RGP 구면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켰다. 렌즈에 굴곡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좋겠냐? 렌즈가 휘어졌대요. 렌즈가 휘어졌다라는 건 렌즈가 뻣뻣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렌즈가 굴곡이 생기니까 우리가 휘어짐이 발생하면 당연히 렌즈를 조금 뻣뻣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듈러스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 모듈러스라는 것은 렌즈가 뻣뻣한 정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러스 값이 높다라는 건 렌즈가 뻣뻣하다라는 거니까 일단 이 사람이 불편한 거는 렌즈 굴곡, 휘어짐이 발생하는 거였으니까 모듈러스가 높은 재질을 사용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색극등 검사에서 조명법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 문제풀이를 조금 진행을 했는데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일단 이번 주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